한 해 5만 명이 넘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이 없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기 연료를 벙커 CU 대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중유로 이용하는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신화 역사공원 복합 리조트 착공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 행정을 부도덕하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제주는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간 5만 명이 찾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 바닷속에는 형형색색의 산호가 수심별로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국내에서 스쿠버 다이빙의 메카로 꼽힙니다. 좀 세월이 흘러도 향수가 좀 지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열대성 어떤 그 생태계의 특수한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찾곤 합니다. 제주를 찾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절반 이상이 문섬을 찾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문섬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다이버들은 도항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그동안 낚싯배나 고무보트를 이용해 왔는데 해경이 이를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자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문섬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좀 해야 되는데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편이 없습니다, 전혀. 제주도는 다이버들이 낚시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별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규정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는 제5단계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지금 현재 제출이 되어 있고 8월 중에는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은 5만 명.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 때문에 다이버들은 발길을 돌리고 관련 업계는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올해 초 금융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킹당한 고객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2차 피해가 의심되는 가운데 또 다른 금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한모 씨는 이달 초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1시간 사이에 전혀 알지 못하는 5명에게 모두 20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나서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한 뒤라 악성 코드가 깔린 곳으로 추정됩니다. 한 씨는 몇 달 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해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분 거기 있는 3천만 원 정확하게 빼가고 다른 통장도 비밀번호 오류가 떴는데 불안해가지고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같은 은행의 다른 통장에서도 예금 인출 시도가 있었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실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은행은 예금 인출 피해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개인정보 유출과의 인과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자금융 사기 쪽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카드 정보 유출하고 연결해서는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올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9천만 건.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단체 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복귀 명령 등 후속 조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새 교육감 취임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귀 시한이 다음 달 3일이어서 다음 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의 노조 판결은 교육 현장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력발전기의 연료를 벙커CU 대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중유로 이용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만 5천 킬로와트 용량의 화력발전기가 새로 힘차게 돌아갑니다. 벙커CU 대신 야자수와 곡물 찌꺼기 등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바이오 중유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발전 연료를 바이오 중유로 사용해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오 중유는 화석 에너지와 달리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데다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벙커CU에 비해서 약 90%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CO2 감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거의 등가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바이오 중유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줄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CO2 감축 효과가 현저한 바이오 중유로 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세계 환경 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그 환경 유지라든가 향후 에너지 산업의 그 정책적 전환 이런 데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내년 말까지 제주에서 시험 가동을 한 뒤 바이오 중유 발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신화역사공원 복합 리조트 착공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홍콩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남정 제주개발은 원희룡 당선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 제주 착공식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복합 리조트의 건축 허가 신청 내용이 개발사업 승인 고시 내용과 다르다며 8월 말까지 보완할 것을 남정 제주개발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건축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면 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금민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 리조트 사업은 건전한 자본을 유치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행정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며 영주권 제도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큰 더위는 없겠지만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절기상 하지인 내일은 큰 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나가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레도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다 점차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내외로 평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오늘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구자와 표선의 아침 기온 19도, 성산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성판악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산간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적도 흐린 가운데 기온은 하루 종일 22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오늘 저녁 김재윤, 오수용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를 열어 원희룡 당선인의 연정 제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 사상 첫 연정성사 등 향후 전국과 도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원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신구범 전 후보를 영입한 것은 공작 정치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협상 대표는 오는 24일 모임을 갖고 10대 도의회 원 구성을 위한 공식 협상에 들어갑니다. 원구성 협상 대상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위원장 6명,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 등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18석으로 다수당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무소속 2명을 포함하면 18석으로 동수인 점을 들어 의장을 포함해 동일한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감귤 영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단법인 감귤수출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감귤수출연합회는 영국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 6개 생산자 조직과 수출 전문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국 감귤 수출 물량은 지난 2009년 18톤에서 지난해 1,136톤으로 늘었고 올해 2,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원희룡 당선인이 도지사 관사에 입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관사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관사 활용 방안으로는 박물관이나 행정사료 전시실 또는 결혼식장이나 주민자치공간, 창작 스튜디오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근민 지사는 취임 후 관사를 사용해오다 최근 거처를 옮겼는데 지난 1984년 완공된 관사는 한때 지방 청와대로 사용돼 오다 지난 1996년부터 관리 주체가 정부에서 제주도로 변경됐습니다. 특성화고 채용박람회가 오늘 제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25개 기업이 현장 채용 면접을 했고 농협과 제주은행, 제주개발공사 등 6개 기업이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도의원 후보 55살 양모 씨와 마을이장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3월 지역구에서 열린 주민 모임 3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씨는 지난 2월 양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종학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을 만장일치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당위원장 선출 결과를 중앙당에 승인 요청했는데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우도 지역 차량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우도로 들어가는 차량 선적권을 하루 605대만 발급해서 차량 반입을 제한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차량이 몰려 반입을 제한한 날은 29일, 2달 동안 반입 차량은 3만 4천 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화북 2동 연북로 3거리에서 58살 이모 씨가 몰던 27톤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